오늘은 러닝 문화유산에서 진행하는 한양 도성길 한 바퀴가 있어서 지금 동대문 역사공원역에 왔습니다. 대략 6시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서 얼마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모임 장소가 동대문역이었는데 잘못 알고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내려버렸네요. 이건 지하철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지금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다른 곳에 안 가서. 즐겁게 잘 가볼게요. 찜 맡길 거죠? 네, 그럼요. 갔다 오십시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밑에 있대요? 안녕하세요. 안경 벗으셨는데 잘 보이시네요. 네, 잘 보여요. 잘 보이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이거를 바깥에서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목이 힘들어가지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피곤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 없지요? 처음 오시는 분들 없지요? 네. 처음이에요. 네. 예.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는 안 하고 다들 고인물들이라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김민님 처음인가요? 네. 그래요? 아니잖아, 지난번에 있으셨잖아. 여기는 처음이에요. 예. 오늘은 제가 사실은 다음 달에 트랜스 제주를 갈 거라서 가기 전에 트랜스 선언하신다는 줄 알았네. 18km를 좀 뛰어보려고 오늘 18km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혼자 돌려면 잘 안 돌아지고 이래서 그냥 같이 돌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한양도성을 이제 같이 좀 돌아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한양도성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경복궁을 짓고 궁궐을 자리를 정하고 종묘 사직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궐을 뺑 둘러싸서 지은 성곽이 한양도성이에요. 전체가 한 18.6km 정도쯤 되고 산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북악산, 동쪽으로는 낙산, 남쪽으로는 남산, 서쪽으로는 인왕산, 총 4개의 산을 빙 둘러가면서 지었고요. 동서남북 4개의 큰 문이 있고 각 문문 사이마다 작은 소문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문은 동쪽에 있는 큰 문이어서 동대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4대문은 모두 다 종로구 안에 있어요. 동대문인데 동대문구에 아니고 여기 종로구에 있고 서대문이 서대문구에 아니고 종로구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가 저기 이제 옆으로 쳐들어오면 여기서만 공격을 막으면 잘 막기가 힘들잖아요. 요 위에서도 막을 수 있게 성문을 한 바퀴 삥 이렇게 감싸 안고 지은 성인데 얘를 옹성이라고 해요. 호옹 할 때 그 옹자에서 옹성이라고 부르는데 한양도성에서는 4대문 중에 동대문에만 유일하게 옹성이 있고 수원화성에 가시면 장안문하고 팔달문에도 이렇게 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옹성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은 이제 총 그렇게 4개가 있고 이 흥인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종 당시 태조 때 원래 처음 지어지기는 했지만 여러 번 개보수를 하고 뭐 임난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철거가 됐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지어져서 얘는 이제 보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4대문은 이게 동쪽에서 보면 인, 의, 예, 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에는 흥인지문, 서쪽에는 돈이문, 남쪽에는 숭례문, 북쪽에는 숙정문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은 이 옹성인데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함락된 문이 흥인지문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한양도성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게 맞기는 한데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막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궐의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은
성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전쟁 차원에서 질 것 같으면 뭐 더 높이 짓고 했겠죠. 오히려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이런 도시의 도성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크게는 4대문하고 4소문에서 위주로 간단하게 한 요 정도씩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같이 뛰는 코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왕산 근처쯤에 가셔가지고 그 편의점에 한번 들르고 북악산 올라가기 전에 한번 편의점이 또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더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 꼭대기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글쎄요. 계좌 이체도 받으시더라고요. 물 한 번만 사다. 네네, 사서 오십시오. 혹시 물 필요하시거나 뭐 필요하신 분 사서 오세요. Have to be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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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광희인데요. 한양도성에서는 도성 안에 무덤을 쓸 수가 없었어요. 시체를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 성곽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오른쪽에는 광희문, 왼쪽에는 소의문을 통해서 시신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시신이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시면 서쪽에 있거나 한데 시구문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희문 바깥쪽으로 시신들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천주교 신자들, 그래서 이제 순교하신 천주교 밖에 순교하신 분들의 시신들도 이 바깥에 막 가득 널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근에 광희문에 있는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광희문 천주교 순교자 성지도 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신당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신당리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희문 바깥으로 나오는 시신들 다 묻어두는 공동묘지가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광희문은 원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요. 이제 조금 더 위쪽으로 도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서 문을 옮기고 위에 있는 건물은 새로 지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성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저 문 위에 있는 거 저기 이제 현판이라고 하죠. 이름이 적힌 거 저거를 문 위에 있는 누각이라 그래서 문루라고 부르고 그 문루의 아랫부분은 이제 성곽의 이제 몸체가 되는데 여기를 육축 또는 최성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고 지키는 사람들은 보통 저 문루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곽들이 조금 설명하기가 좋은데 여기는 돌이 좀 크고 네모 빠듯한 돌들이 있고 저 옆에는 조금 작은 돌들이 있고 저 위에는 더 작은 돌들이 좀 있는데요. 이 한양도성은 태조 이성계 때 지었다가 여러 번 고쳐 짓게 돼요. 우리가 뭐 임난도 있고 병자호란도 있었기 때문에 태조 때 지었다가 세종 때 고쳐 지었다가 숙종 때 고쳐 지었다가 순조 때 크게 4번 고쳐 지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도 뭐 영조 때나 뭐 여러 번 고쳐 지었는데 그때 것들은 대부분 많이 없어지고 총 이제 4번 크게 개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로 세로가 한 60 정도 되는 이 큰 돌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돌. 이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순조 때.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조금 더 작은 돌, 한 45cm 정도의 정사각형 돌로 보통 지어진 돌들은 숙종 때. 그리고 저쪽에 가시다 보면 조금 더 옆으로 생겨서 약간 그 옥수수 알갱이처럼 동글하게 생긴 돌들은 세종 때. 그리고 태조 때 돌들은 보통 이제 평지 쪽에 잘 안 남아있고 산성 쪽에 주로 남아있는데 자연석을 대충 깨가지고 차례대로 삼은 거가 태조 때 지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 한양도성이 짠 하고 새로 지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고쳐 지은 그런 것들의 흔적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세월의 어떤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가 또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의 또 색다른 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침 또 안내판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각자 성석이라고 해가지고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놨어요. 이 한양도성에 이제 수백 개의 각자 성석이 있는데
어디에서 온 어느 구간에서 지었다. 그리고 감독은 누가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조금 이따가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지으면 건물 머릿돌처럼 네,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왕 설명한 김에 여기서 드리면 한양 저기 있다가 저희가 숙정문 쪽에 대각마루를 갈 건데요. 태조 때 이제 성곽을 지을 때 이 한양도성을 전체를 97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늘천부터 시작해서 구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늘천, 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나눠서 97개를 해서 태조 때는 구간을 나눠서 각자 성석에다가 새겼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각자 성석이 나오냐면 이거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다 못 짓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동원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황해도 사람들이 지은 구간,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 누구 와서 지은 구간, 전라도 사람이 와서 지은 각 구간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온 각자 성석을 보시면 누가 지었고 몇 명이 했고 감독은 누가 했다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부실하게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혼나고 그랬기 때문에. Taking my best, taking my dreams. Mascara I was young and dreaming. I love so fast, and I don't believe that my light shine. Don't let me go, wake up, wake up. It's what I think, wake up, wake up. Don't wanna dream, wake up, wake up. It's what I think, it's what I see. Why my nights have to be like that, have to be like that, have to be like that. And why my nights have to be like that, have to be like that, have to be like that. Have to be like that. Have to be like that.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현재 가는데 예지라고 해서 송내문의 이름이 가운데 예자가 들어가 있고요. 송내문에서 멀리 저쪽으로 보면 관악산이 보이는데요. 그 관악산이 다리가 많아서 화기가 많아서 그 화기가 한양에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송내문을 약간 세로로 협판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네,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아까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앞에 적군을 막게 동그랗게 이렇게 옹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승례문은 그게 없어요. 없는 대신에 좌우 성벽을 보면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도로 때문에. 근데 성벽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나서 대문 뒤로 이렇게 성벽이 나 있는 게 아니라 대문 옆으로 이렇게 성벽이 나서 지형을 살려서 위치를 정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례문은 국보인데요. 조선시대 때 한양에 있는 거의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먼저 지어진 제일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루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루는 세종 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거라서 고무이고, 얘는 조선 전기 때 거쳐서 남아있어서 국보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크게 화재가 나서 물루의 2층 부분은 50% 이상이 탔었고 1층 부분은 50% 이상, 거의 70% 이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국보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좌우의 성벽은 원래는 이제 성곽이 있으면 빠잉 둘러싸야 되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황태자가 이제 조선에 오게 됐는데 이 홍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양쪽에 성벽을 잘라버렸어요.
성벽을 잘라가지고 그 옆으로 이제 지나가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좌우로 전차가 놓여지고 도로가 놓여지고 지하철 1호선이 이 옆으로 가게 되면서 이 문이 이제 제대로 된 문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약간 도심 속의 교통섬처럼 있다가 이번에 화재 때 다시 복구를 하면서 좌우에 성벽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성곽을 유지한 게 이제 수내문을 이제 한양도성 차원에서 정비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유일하게 남대문하고 동대문만 문로가 2층으로 생겼습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문들은 전부 다 단층 문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사람 있으시면 저 불지른 아저씨 어떻게 되는지 불지른 아저씨는 이제 나왔어요. 사용에 처한 전자발찌 차고 있어요. 자,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저희가 남대문을 보고 왔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 소의문인데요. 서쪽에 있는 작은 문이라고 해서 이제 소의문. 현재는 이제 문은 없고 건물만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는 광희문이 아까 시체가 나갔던 시구문이었잖아요. 자전거 잠시만요. 뒤. 근데 서쪽에서도 이제 이 소의문을 통해서 시체가 나가고 그런 활동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도로 내고 전차 솔로 내면서 사실은 저희 한양도성이 상당수 많이 훼손이 됐고요. 철거가 됐고, 철거 훼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 우리는 이게 석조는 다 해체를 하면 다른 데다 재사용을 할 수 있고, 목재도 해체를 하면 다시 가공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그 당시에 헐어지고 또 경매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미문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도니문으로 가볼게요. 도니문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마켓 뭐 이런 거 하나 봐요. 여기가 여기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라고. 옛날 말로 하면 벼룩시장. 비슷하죠? 맞아요. 벼룩시장이라고 해. 지금 도니문 터 자리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지금 제가 잘 못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 저 길목에 원래 저쪽에 도로 있었는데 쪽에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누가 치운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건너왔던 그 횡단보도 맞아요. 건너 쪽에 원래 이 문이 있었고요. 타고 가야지. 서쪽에 있는 큰 문이라 그래서 그 이천이 나오네. 서대문이라고 불리기도 이천이 했고 나오고 이 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 의, 예지 할 때 이제 의가 여기 이제 도니문이 됐고요. 9번. 저쪽에 있대. 강북 삼성병원 그 횡단보도 있는 데 바닥에. 88번. 그치, 맞아요, 맞아요. 길 건너오자마자. 그럼 우리 지나와 버렸나? 8-2번도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게 이제 도니문이고요. 8-1번도 현재는 도로 같은 거를 만드느라고 없어졌어요. 근데 9번이 지금 안 이제 돌아. 남아있는 문은 8-1번은 돌아가서 좀 남대문이 시간이 조선시대 거가 남아있고 나머지 문들은 그래서 많이 이천이 없어졌습니다. 나올 때 돼서 다만 이제 도니문은 서쪽으로 해서 중국의 사신들이 주로 이제 서쪽에 이제 도니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우리가 아까 봤던 동쪽의 후리지 문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일본 사신들이 많이 들어왔던 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쪽의 동서 방향으로 진출입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왕 온 김에 이제 여기가 이제 도니문이 다 없어졌잖아요. 도니문은 원래 이거 떨어졌어요. 여자가 아니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해가지고 새로 한양도성 문 중에서 나중에 새로 지어졌다 그래서 여기가 세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요 길이 세문 안로, 세문의 안에 있는 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교회도 세문안 교회. 그래서 그 세문이 이제 도니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이름이 옛날부터 세문안로, 세문안 교회 뭐 이렇게 많이들 불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도니문을 복원을 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뛸 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잘 보십시오. 네.
주말마다 뭐 프리마켓 같은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서소문터를 지나서 저기 이제 인왕산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 장소에서 슈퍼에서 잠깐 쉬었다가 CP 마치고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집 가자. CP 맛집. 여기는 제가 손 돌리고 하세요.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유연님께서 그냥 공부보다 달리기 실력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되는 것 같아. 숨이 차서 말을 못하면 안 돼. 여기가 창의문인데요. 서쪽에 서북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소문입니다. 이거는 창의문이고요. 이쪽에 놔둔 거가 경복궁의 양쪽에서 뭐 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맥을 뜯는다 그래서 창의문을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문을 열어놓으면 풍수에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닫아놓고 성 안에 뭐 수리하거나 뭐 일이 있거나 할 때만 주로 열고 쓰였어요. 평상시에 크게 왕래를 했던 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광해군 때 이 문에 대해서는 광해군 때 인조 반정을 하면서 인조 반정을 할 때 그 어신들이 이 창의문을 열고 들어가서 창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에 성공을 했던 그 문이 이제 궁궐로 쳐들어갔던 문이 여기 창의문이고요. 창의문 물로 위에 올라가면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에 그 인조 반정 때 참여했던 공신들 이름이 차례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바로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한양서성에 문이 몇 개 있다고 했죠? 큰 거 4개, 작은 거 4개, 사소문 우리가 몇 개 봤죠 오늘? 사소문? 이게 3개째인데요. 첫 번째 문은 자리를 옮겨서 5번을 했고 두 번째 문은 없었고 창의문만 사소문 중에 유일하게 조선시대 때 자기 자리 그대로 있는 문이 창의문입니다. 그래서 창의문도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양도성 전체는 사적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숭례문이 국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흥인지문하고 창의문이 그렇게 3개의 문이 이제 조선시대 때 문이 남아있고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틀린데요. 어떤 문에는 그러니까 숭례문에는 못 봤었는데 여기를 숭례문 안에 천정에는 용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창의문 안에는 이 주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닭처럼 생긴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카메라 통신에는 수질이 딱 보면은 이쪽 지형이 지네같이 생겨서 얘를 이제 잡아먹게 하려고 이거를 그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돌의 이름은 한자는 보통 복자랑 희자가 지금 적혀 있는데요. 궁궐에 보통 많이 쓰입니다. 복자랑 기쁠 희자, 복복자를 많이 쓰는데 저 이름은 누조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물로에서 장수들이 보통 있는다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치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2층에 있는 물로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는 배수로 역할을 하는 누조라서
보통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육축이라고 하고 저 위를 물루라고 하는데 물루가 있는 건물들은 그 대부분 다 있습니다. 큰 데는 뭐 3개, 작은 데는 2개, 많은 데는 뭐 그렇게 숭례 다음에 가서 보시면 숭례문이나 이제 저기 북쪽에 가면 거기서 다 있을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여기 꼭 배웠겠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알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로 물이 떨어지는 거는 별로 보실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막고 주로 이제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 올라올 때 다 썼던 문이고 이 북쪽에 있는 문은 늘 닫아놓고 있다가 워낙 음의 기운이 강해한다고 해서 닫아놓고 있다가 그냥에 가뭄이 들면 기우제 지낼 때 문 열어놓고 기우제 지내는 문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열어놓을 일이 없는 문이고 이쪽으로 사람들의 왕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았던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로는 다 복원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오늘은 그 원래 오리지널 길로 안 와가지고 아까 창의문 앞쪽에서 그 경찰 누구죠? 김신조 넘어왔을 때 네. 경찰 인상. 1960몇 년도인가요? 북한에서 네. 그 한 30명 정도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잡고 그거 하다가 몇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창의문 앞에 보면 이제 동산도 있습니다. 네. 동산도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이래로 북악산 문도 닫고 북악산도 출입을 금지했고 인왕산도 출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가 인왕산 쪽은 1990 몇 년도쯤부터 개방을 했고 북악산은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 아니면 6년쯤에 개방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인왕산은 그 당시에 개방을 했어도 그렇게 야간 개방을 하진 않았어요. 아침에 문 열고 밤에 문 닫고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많이 개방을 하게 된 추세입니다. 신분증 내고 말이에요. 예, 예전에는 신분증당 확인하고 맡기고 목걸이 찾아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개방을 하는 추세고 한양도성은 전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8.6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0년대부터 이제 꾸준하게 복원을 해가지고 훼손된 구간도 다시 복원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구간 중에 한 70% 이상은 현재는 다 남아 있는 거고요. 2012년쯤인가요? 아마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등재 신청을 해서 잠정 목록까지는 그때 잠정 목록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철회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양도성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유사시에 쓰려고 만들었던 산성이 북한 산성인데 그 한양도성이 여기 있으면 북한 산성이 북쪽에 있고 여기서 절로 피난 갈 때 물자나 이런 걸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상춘대성이라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 상춘대성, 북한 산성을 연계해가지고 세계유산 등재하는 거를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진행 중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를 다시 묶어서 정비를 해본다고 들었어요. 여기까지 네. 수정문 해설이었습니다. 끝. Look at me like you know something I don't.
It's almost like you see where this thing's gonna go. Well, I think you might be right. I'm thinking maybe I'm way past the point of no return. I'm running traffic lights to spend a little time looking into your eyes. Swear I've been aching, I've been waiting for you all my life. This must be what love feels like. You got me high as a satellite. All that I know inside. Think I like life a little better with you on my mind. 사용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름. 하지 뭐. 해양문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해양문은 잘 생각이 안 나고 해양문은 동북쪽에 있는 작은 하소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있는 이 건물도 원래 다 도로 놓고 동쪽으로 이제 전철 놓고 하면서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원해서 만들어진 눈이 세핑이 들어있다. 어쩐지 세핑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위에 그림도 세핑 느낌이 나고 블루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해화문인데 원래 이름은 홍화문이었어요. 태조 때 만들었을 때 이름은 홍화문이었는데 그 창경궁의 정문 이름이 홍화문이에요. 그래서 창경궁의 정문의 이름을 홍화문으로 지으면서 얘를 이름을 해화문으로 썼어요. 왜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원했던 문이 여기 해화문하고 저쪽에 이제 남쪽에 있었던 광희문이 이제 복원을 했고 사소문 중에서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저쪽에 서북 쪽에 있었던 창의문, 그 인조 반정으로 들어왔다는데 그쪽 문은 오리지널 문고 나머지 부분은 복원을 했고 이 특히 해안문은 화구의 유치까지도 새로 만들었던 거로 생각합니다.